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이강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감탄하며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기성용은 이강인에게 자신감과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성격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미드필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가 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성격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는데요. 기성용은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의 데뷔와 그의 성장을 언급하며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유럽 리그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한 점과 더불어 다양한 이강인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강인 선수 데뷔 때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강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발렌시아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유스 시절 때 강인이가 어떻게 컸고 어떤 기량을 보여줬는지 보다는 저는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나이에 흥민이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스페인이라는 무대에서 발렌시아잖아요. 이거는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발렌시아는 스페인 유스에서도 알아주는 명문팀이에요. 거기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데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더욱 와닿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인이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볼을 차는구나라는 거를 봤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강인이의 플레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점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느껴져요.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또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 놀라워요. 한번 이렇게 흡수해서 그거를 경기장에서 자기 것 만들고 성장하고 이게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단시간이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19살, 20살, 21살, 23 이렇게 25살 계속 변하거든요. 강인이가 딱 지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2001년생이니까 물론 본인의 노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발력이나 그 다음에 드리블을 할 때 이제 결국에는 이 몸이 받쳐줘야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강인이가 보고 있는 미드필더 중앙 포지션은 경쟁이 높고 수비,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하고 스피드가 좋은 측면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미드필더는 중앙과 사이드에 유리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 팀의 빌드업 및 수비에 기여해야 해요. 최근에는 수비적이면서도 공격적이고 영리한 미드필더들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풀어나오는 것이 어렵고 점수를 받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다며 미드필더 역할의 중요성,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 선수가 중용받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볼간수와 탈압박이 가장 장점인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중용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 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엘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 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엘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강인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유 슈퍼 히어로라는 영상을 통해 리얼리티쇼 스타에서 발렌시아 신성까지 라며 그가 걸어온 길을 조명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동양에서는 그동안 최고 수준의 스타가 탄생하길 애타게 기다렸다. 물론 전성기에 도달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이 있다. 하지만 이를 능가할 정도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축구 센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 바로 이강인이다. 이적료 8천만 유로의 숙명을 짊어질 선수다. 괴물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는데요. 매체는 위대한 태권도 사범의 아들의 전설을 6살 때 시작됐다. 미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10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갔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특징에 관해서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10번의 최적화된 선수다. 드리블을 하며 치고 나갈 때 공이 마치 그의 왼발이 붙어있는 것 같다. 자신의 동료를 향한 기회 창출에 능하다. 빼앗긴 공을 되찾아오려는 수비도 주목해야 한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선수 중에 드문 모습이라며 공수양면 갖췄다고 호평했습니다. 또 매체는 날개, 하프 포지션에서 공간이 생기면 파고드는 힘을 발휘한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이자 포르투갈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인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SNS 사과 이후 직접 태국전을 앞두고 선수들은 훈련하고 있는 배경 삼아 사과를 하기도 했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제는 완전히 탁구 게이트가 막을 내렸고 축구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이강인이 형들에게 했던 일이 재조명되며 화제인데요. 지난 U20 월드컵 때 형들이 장난이 심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던 점이 부각되던 이강인이었지만 이러한 모습은 부각되지 않았었죠. 다시금 이강인 선수가 U20 월드컵 형들 향한 마음이 부각되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은 생일을 맞이해 U20 대회에 함께 출정했던 선수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이규혁은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강인에게 받은 선물을 공개하며 고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규혁 등 U20 멤버들을 통해 공개된 선물 내역은 일회용 마스크, 주전부리, 스타벅스 충전 카드 등이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선물을 준비하며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편지를 통해 경기장 속에서도 밖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해 매순간 최선을 다한 진짜 사랑하는 형님들. 제가 정말 힘든 시기에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자신감을 넣어줘서 큰 힘이 됐다. 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저 때문에 형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제가 진짜 많이 미안합니다. 라며 형들보다 2살이나 어린 제가 장난치고 까불어도 재미있게 받아주고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안 해서 정말 고마웠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나갔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막내가 생각도 깊네. 자기 생일에 형아들한테 감사 인사라니.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이 팀 우정 영원했으면 좋겠네. 강인이 진짜 귀여워. 예뻐하지 않을 수 없는 막내. 편지지도 본인처럼 귀여운 것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이강인의 생일에 맞춰 대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최준, 정호진, 황태현, 이상준, 엄원상 등이 사진을 공개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프로 데뷔해주었던 발렌시아이지만 갑작스럽게 내쳐지며 큰 상처를 준 발렌시아인데도 감사 인사를 한 이강인의 인성을 조명받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발렌시아를 떠나며 마지막 소감을 남겼었는데요. 이강인은 오늘 발렌시아와 그 팬분들께 존중의 의미를 담아 작별을 고한다. 이제는 제가 큰 희망을 품고 발렌시아 9호인 아문트를 외치며 제 앞에 있을 미래에 맞서겠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발렌시아에서 선수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장했다. 발렌시아 아카데미에서 배워온 것들은 저의 미래를 바른 길로 인도해줄 모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모든 동료, 코치진, 스태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 특히 저에게 진정한 축구인의 열정을 알려주신 모든 발렌시아 팬 여러분들의 애정에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라며 작별 인사를 고했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이강인 선수가 실수를 했던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용기 내어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한국 축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기 월클 이강인의 자기관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BTS 멤버 슈가가 진행하는 슈츠타 프로그램에 이강인을 초대한 에피소드를 공개했었는데요. 다시금 이강인의 자기관리가 이슈되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평소 스포츠 팬으로 잘 알려진 슈가는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이강인의 남다른 모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강인과 슈가는 삼겹살을 함께 구워 먹으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술을 먹지 않는 대신에 청포도 에이드를 챙겨왔습니다. 슈가가 평소 술을 아예 먹지 않느냐고 물었는데요. 이강인은 태어나서 술을 아예 먹어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술을 먹으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입에 살짝 대본 적은 있다. 부모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엄청 쓰더라면서 웃었습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프로선수도 비시즌에는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이강인처럼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강인은 저는 단 것을 좋아해서 청포도 에이드를 가져왔다. 한국 휴가 와서 가장 많이 먹은 음료수다. 평소에는 청포도 에이드를 먹으면 다음날 무거운 느낌이라 최대한 피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포도 에이드조차 이강인에게는 엄청난 일탈인 셈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슛돌이로 유명세를 탄 이강인은 일찌감치 스페인에 조기 유학을 갔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외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어렸을 때부터 BTS의 슈가는 나도 운동선수가 꿈이었다. 농구를 오래 했다. 예술과 체육은 묶여서 간다. 비슷하게 대중에게 평가를 받고 원치 않는 비난도 받는다. 팀의 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삶이라며 이강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힘들었던 순간을 묻자 이강인은 스페인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어렸을 때부터 프로 데뷔가 꿈이었다. 또래에서 항상 잘하는 선수였다. 프로에 데뷔하고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았다. 17에서 18세가 최고 힘든 순간이었다. 프로 선수가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슈가는 이강인에게 자신에게 있어 고 유상철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고 이강인은 저한테 첫 스승님이자 첫 감독님이다.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다. 지금 기억해보면 별거 아닌 걸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축구를 해외 나가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셨다며 너무 감사한 분이고 월드컵 뛰는 것도 보시고 좋은 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독님 뵀을 때 제 경기를 엄청 보고 싶어 하셨다. 몸 건강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것도 너무 아쉬웠다. 제가 좋은 축구 선수로 커서 직접 와서 경기를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곳으로 가셔서 잘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며 고 유상철 감독을 그리워했습니다. 끝으로 이강인은 자신의 꿈에 대해 축구 선수로서 월드컵이란 무대에 우승하는 건 큰 목표고 사람 이강인으로서는 제 가족, 어떤 일이 있어도 응원해 주시는 주변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것. 그게 제가 제일 원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